다들 복권 당첨되는 상상 한 번씩 해본 적 있지? 그럼 지금 당장 6조가 생기게 되면 뭘 하고 싶어? 너무 커서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잡힌다고? 당군 왕궁이 고조선을 세웠던 기원전 2333년부터 2020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00만 원씩 쇼핑을 해도 약 1조 2,300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지? 근데 뜬금없이 왜 6조 타령이냐고? 바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2020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이야. 2019년 방위비 분담금보다 무려 5배 정도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사실 우리는 201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한테 연간 약 5조 4천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고, 저게 벌써 5년 전 일이니 지금은 약 6조 원 이상을 매년 주한미군에게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6조 원으로 인상하면 우리는 매년 약 11에서 12조 원을 주한미군에게 사용하게 되는 거야. 12조라는 돈 감이 오니? 2017년 기준 전국 모든 대학의 무상 등록금이 가능한 금액이야. 최저임금 일자리를 6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돈이기도 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 돈을 우리 국민이 아닌 주한미군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는 주한미군인데 정말 필요하다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기엔 주한미군은 이미 해마다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집행하고 있어. 2018년 말까지 미집행된 방위비 분담금만 총 1조 3천억 원이었고 이 이자만 해도 매년 300억 원씩 나오고 있어.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합쳐지게 된 건 알지? 그래서 예상 경비가 연간 2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뜻대로 되지 않자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두고 협박하기도 하고, 미 고위 당국자들이 방위비 협상은 단지 비용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분담의 문제, 한국 정부가 유연성을 보이라며 대놓고 압박을 주기도 했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로 한국을 압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면 우리가 꼼짝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거야. 동등한 나라끼리 협상을 하는 건데 정말 어이없고도 굴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모욕과 수모를 감수하고서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까지 정말로 주한미군이 필요하긴 한 걸까? 우선은 주한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제로 어떤 짓들을 저질러 왔는지 이젠 다 알지?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1, 2편을 잘 보고 와.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할 때마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봤지? 정말인 걸까? 2020년 지금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자. 먼저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가로막고 있어. 자주국방에서 여러 부분들이 많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전쟁 결정권과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전쟁 결정권과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한 이야기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돼 있거든. 자주국방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작전통제권마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지. 전작권 다시 가져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 그런데 주한미군은 너희가 능력이 되면 우리가 특별히 넘겨줄게. 어디 한번 증명해봐.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참 어이없는 현실이지. 거기에 더해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이득이겠지? 그래서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어. 얼마 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평가 목록을 90개에서 155개로 대폭 늘린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어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걸림돌이라는 말, 이제는 이해가 가니? 두 번째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다들 2018년 기억하지? 남과 북 지도자가 무려 3차례나 만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했어.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거지. 그런데 주한미군이 왜 들어왔는지 다들 기억하지?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가 바로 주한미군이야. 군대 자체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거기다가 매년 한미연합전쟁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 동맹국이니까 연합훈련 할 수도 있지 않냐고? 아니, 이 훈련의 계획을 보면 왜 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한미연합전쟁 훈련에는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 북한 점령 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한마디로 대놓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어때?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으면 정말로 남북관계가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속해서 전쟁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야. 세 번째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받는다는 거야. 만약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어느 나라랑 할 것 같아?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생각나지?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붙어있어. 이게 왜 문제냐고? 전쟁이 나면 미국 본토도 공격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들부터 공격하지 않을까? 즉,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도 않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공격까지 받게 된다는 거야. 지금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주한미군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에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주는 존재야.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북한, 중국, 러시아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군사적 대립이 날로 고조되어 간다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 미국인들? 주한미군? 아니,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이야. 이제 다시 질문해볼게. 아직도 이런 말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해? 아직도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한미군이 나가면 모욕적인 이야기를 참지 않아도 되고, 돈 없어서 못했던 복지가 확대되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자주 국방이 실현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가 되고,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데도? 대답은 명확하지.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걸 넘어서 나가야만 해.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70년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자.